약병 하나를 들고 강을 건넌 간호사. 저는 지금 남쪽 어느 보호시설 상담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너머엔 조사관이 있습니다. 제 손엔 작은 유리병 하나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약병이 아니라 규정을 어긴 흔적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묻습니다. 왜 간호사님만 탈북했습니까? 그 질문이 나오기 전 그들은 이미 제 손에 쥔 약병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약병과 함께 왔습니다. 그 아이의 숨소리와 함께 창밖엔 비가 내립니다. 저는 유리병을 내려다봅니다. 라벨은 떨어져 나갔지만 저는 압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건 2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끝자락에 있는 어린이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순이라고 불렀습니다. 10년을 그 병원에서 일했었죠. 병원은 낡았었습니다. 복도 끝 전구는 반쯤 꺼져 있었고 겨울이면 난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린이 병동은 3층에 있었습니다. 침대는 20개. 하지만 환자는 언제나 30명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은 침대 2개에 3명씩 누웠습니다. 어떤 아이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울음소리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약장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저만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품 담당 간호사였으니까요. 문을 열면 어땠을까요? 약장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선반 6개 중 2개만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본 해열제조차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항생제는 한 달에 한 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일주일 안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약장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 회진이 시작됐습니다. 의사 한 명이 병동을 돌았습니다. 저는 차트를 들고 뒤따랐습니다. 계속 지켜보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방은 없었습니다. 약이 없으니까요. 오전 9시 보호자 면회 시간. 대부분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이마를 짚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병동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보호자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통행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회진을 돌았습니다. 침대마다 확인했습니다. 체온, 호흡, 의식.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해가 지면 병동은 어두워졌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병동 곳곳에 놓았습니다. 아이들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가쁜 숨소리, 고른 숨소리, 때로는 멈출 것 같은 숨소리. 그 소리가 끊어질까봐 저는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한 침대에서 다음 침대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확인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잠들면 병동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은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다음 침대로 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간호사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아이들 중 누가 부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누가 아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냥 아침까지 조용하기를. 약이 없었으니까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그렇게 바랐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기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크게 비쳤습니다. 저는 간호사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들려야 했으니까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병동 쪽을 향했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지. 매일 오후 3시 상부에서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환자 수, 사망자 수, 약품 재고. 저는 빈칸 없이 작성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6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업고 왔습니다.
아이는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진찰 결과는 폐렴. 의사가 말했습니다.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약장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들어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보시오. 아이는 병동 구석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가 침대였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를 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은 계속 올랐습니다. 기침도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옆에 있었습니다. 약은 언제 들어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항생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항생제가 3병. 3병뿐이었습니다. 의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항생제 3병 입고했습니다. 중증 환자가 몇 명입니까? 저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5명입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서대로 쓰시오. 먼저 온 환자부터. 그 아이도 중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4번째. 먼저 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병을 약장에 넣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약이 들어왔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온 환자들부터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첫 번째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약했습니다. 둘째 날 2번째 환자, 셋째 날 3번째 환자. 약병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약장엔 예비용 1병만 남았습니다. 규정이었습니다. 항상 예비용을 남겨둬야 했습니다. 긴급 환자를 위한 것, 다음 주에 올 환자를 위한 것, 아직 오지 않은 환자를 위한 것. 저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항생제 추가 공급을 요청합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 달에 공급 예정. 다음 달이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그 아이는 여기 없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장부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약품 재고란을 봤습니다. 항생제 1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비용.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1이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지울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장부를 덮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환자 명단을 봤습니다. 4번째 환자. 그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원 날짜. 진단명. 항생제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약 날짜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약품 재고란을 봤습니다. 항생제 1병. 이건 4번째 환자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5번째를 위한 것. 아직 오지 않은 환자를 위한 것. 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규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부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병동으로 가야 했습니다. 넷째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5째 아침 아이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가볍게 오르내렸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 차례가 언제입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약을 주시면 안 됩니까? 의사는 저를 봤습니다. 약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나갔습니다. 저는 약장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 안에 약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비용. 긴급 환자용. 하지만 이 아이는 긴급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규정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당직이었습니다. 저만 병동에 남았습니다. 보호자들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회진을 돌았습니다.
그 아이 침대에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더 약해졌습니다. 6째 밤 저는 약장 앞에 섰습니다.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약장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약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액체가 흔들렸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항생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약병을 손에 쥐었습니다.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약병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약장에 넣어야 했습니다. 규정이었습니다. 예비용은 함부로 쓰면 안 됐습니다. 저는 약병을 선반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넣지 못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 차례가 언제입니까?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약장 문을 닫았습니다. 약병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아이 침대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사를 놓았습니다.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저는 빈 약병을 보여줬습니다. 항생제입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간호사실로 돌아왔습니다. 빈 약병을 봤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품 담당자가 왔습니다. 정기 점검이었습니다. 약장을 열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예비 항생제가 없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투약했습니까?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담당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담당자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곳에 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고가 올라가면 처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알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신분증, 배급표. 간호사실에 두고 온 약병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약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옷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저는 숙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뛰면 들킵니다. 큰 길은 피했습니다. 검문소가 있었으니까요. 골목으로 갔습니다. 개가 짖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산길이 시작됐습니다.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손으로 나무를 짚으며 올라갔습니다. 손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올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병원도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약병이 만져졌습니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새벽 3시쯤 강이 보였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은 넓었습니다. 어두워서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쪽이 남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약병이 만져졌습니다.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물살이 셌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발을 단단히 디뎠습니다. 가슴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물을 들이켰습니다. 팔을 휘저었습니다. 겨우 일어섰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약병이 있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땅이 닿았습니다. 건너편이었습니다. 저는 강에서 나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약병은 무사했습니다. 유리병이었으니까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가 빽빽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갔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걸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잠깐 잠들었습니다. 깨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계곡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북쪽에서 왔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저는 따라갔습니다. 남쪽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관이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언제 북한을 떠났습니까? 왜 탈북했습니까?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같은 질문들이 며칠 동안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사관이 제 손을 봤습니다. 손에 쥐신 건 뭡니까? 저는 손을 펼쳤습니다. 약병이 있었습니다. 빈 약병. 이게 뭡니까? 약병입니다. 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약병을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라벨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항생제였습니다.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살아있을까? 어머니는 어디 있을까? 답은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밤에 잠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릅니다. 그 병동이, 그 아이가, 어머니의 눈빛이, 고맙습니다 라고 하던 목소리가. 저는 약병을 꺼냅니다. 손에 쥡니다. 무게는 거의 없습니다. 비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겁습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 그 약을 쓴 것이 옳았는지, 규정을 어긴 것이 옳았는지. 답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약병을 꺼낼 것 같습니다. 그 아이에게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을 건널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어느 병원에서 일합니다. 간호조무사입니다. 자격증은 다시 따야 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붙었습니다. 병원은 큽니다. 북쪽 병원과는 다릅니다. 깨끗합니다. 밝습니다. 따뜻합니다. 복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촛불이 필요 없습니다. 약장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생제도, 해열제도, 진통제도 모두 있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처방만 있으면 됩니다. 순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을 어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약장 앞에 섭니다. 문을 열고 봅니다. 선반이 가득합니다. 약병들이 빼곡합니다. 투명한 유리병들, 플라스틱 통들, 라벨이 선명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엔 이름 하나가 생명이었습니다. 항생제라는 이름 하나. 그 이름이 있으면 살았습니다. 없으면 죽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페니실린, 세파졸린, 아목시실린.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끔 약장을 열었다가 바로 닫습니다. 너무 많아서 버겁습니다. 예전 병동이 겹쳐 보입니다. 빈 선반이 보입니다. 없는 약을 찾던 손이 느껴집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여기는 남쪽입니다. 약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곳도 이랬다면, 그 아이에게 바로 약을 줄 수 있었다면, 순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면, 규정을 어길 필요가 없었다면, 강을 건널 필요가 없었다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원룸입니다. 혼자 삽니다.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책상 위에 약병이 놓여 있습니다. 빈 약병. 저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버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봅니다. 손때가 묻었습니다. 제 손때입니다. 가끔 그 아이 이름을 떠올립니다. 차트에 적혀있던 이름. 소리 내어 불러봅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여기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이름을, 그 얼굴을.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아이를 봤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으면, 그 어머니도 저렇게 걸을 수 있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밤이 되면 약병을 꺼냅니다. 손에 쥡니다. 가볍습니다. 하지만 무겁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으로 삼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이라는 걸, 약병을 꺼낼 것이라는 걸, 그 아이에게 줄 것이라는 걸, 그리고 다시 강을 건널 것이라는 걸. 저는 오늘도 이 약병을 봅니다. 비어있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니까요. 그날의 증거니까요. 제가 간호사였다는 증거니까요.